이번 영상은 문장 확장하기 실전 연습 1강이거든요. 지난 문장 확장하기 총정리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응용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알아볼 첫 번째 법칙은 완벽한 문장 다음에 부사를 써서 부가적 설명을 더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문은 나는 샤워를 해 이거든요. 나는 샤워를 해는 영어로 뭘까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샤워를 한다는 것은 지금 샤워를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평소 때 샤워를 한다는 뜻으로 저는 썼어요. 그러면 평소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할 때는 주어가 I인 경우 동사 원형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나라는 뜻의 I 다음에 샤워하다 라는 뜻의 동사 표현 take a shower를 써서 I take a shower 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샤워를 해 라는 뜻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평소 때 또는 일반적으로 샤워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나는 매일 샤워를 해 라고 매일이라는 뜻의 부사를 덧붙여 줄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나는 샤워를 해를 먼저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 take a shower를 쓰시고 그 뒤에 매일이라는 뜻의 부사를 쓰시면 돼요. 매일은 영어로 every day이기 때문에 I take a shower every day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매일 샤워를 해 라는 뜻이 돼요. 다음으로 나는 매일 아침 샤워를 해 라고 말할 때 주어 동사를 먼저 써야 되겠죠? 매일 아침 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I take a shower를 쓰시고 매일 아침이란 뜻의 every morning을 뒤에 덧붙여 주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 아침 샤워를 해는 영어로 I take a shower every morn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장씩 읽어볼게요. I take a shower. I take a shower every day. I take a shower every morning. 두 번째 패턴은 완벽한 문장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 법칙에서 완벽한 문장 다음에 부사를 써서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줬죠.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평소 또는 일반적으로 TV를 봐는 영어로 뭘까요? 평소 때 일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주어가 I인 경우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죠? TV 보다가 영어로 watch TV이기 때문에 I watch TV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평소 일반적으로 TV를 봐 라는 말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TV 앞에 the를 써서 I watch the TV라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V 본다고 할 때는 TV 앞에 the를 쓰지 않아요. 다음으로 나는 거실에서 TV를 봐는 영어로 뭘까요? 평소 때 일반적으로 거실에서 TV를 본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주어와 동사를 먼저 써야 되죠. 따라서 I watch TV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거실에서 라는 말을 덧붙이기 위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쓰셔야 되는데 거실에서 라고 말할 때 정확하게 말하면 거실 안에서이기 때문에 무엇 안에서 라는 뜻의 전치사 in을 쓰고 거실이라는 뜻의 명사 the living room을 써서 in the living room 이라고 말하면 거실에서 라는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실에서 TV를 봐는 영어로 I watch TV in the living room 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 watch TV in the living room은 지금 TV를 보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평소 때 거실에서 TV를 본다는 말이에요. 다음으로 나는 나의 딸과 함께 TV를 봐는 영어로 뭘까요? 나는 TV를 봐는 I watch TV죠. 그 뒤에 나의 딸과 함께 라는 뜻의 with my daughter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with는 누구와 함께 라는 뜻이고 my는 나의 daughter는 딸이란 뜻이죠. 따라서 with my daughter는 나의 딸과 함께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 watch TV with my daughter 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나의 딸과 함께 TV를 봐 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한 문장씩 읽어볼게요. I watch TV. I watch TV in the living room. I watch TV with my daughter. 다음으로 알아볼 법칙은 형용사 플러스 명사는
명사다 이거든요. 형용사가 오는 위치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치가 비동사 뒤 또는 명사 앞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것은 좋아하는 영어로 뭘까요? 그것은 좋아하는 영어로 it is good 이거든요. 여기에서는 is라는 비동사 다음에 good이라는 형용사가 온 구조예요. 다음으로 그것은 전화기에 하는 영어로 뭘까요? It is a phone 이거든요. 여기에서 it is는 그것은 무엇이다 라는 뜻인데 a phone은 전화기라는 뜻의 명사예요. phone 앞에 어가 붙은 이유는 전화기가 한 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전화기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it is 다음에 좋은 전화기라는 뜻의 명사를 쓰시면 돼요. 좋은이 영어로 good이고 전화기가 phone이기 때문에 good phone 하면은 좋은 전화기인데 한 대의 좋은 전화기이기 때문에 a good phone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it is a good phone 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좋은 전화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씩 읽어볼게요. It is good. It is a phone. It is a good phone. 다음으로 알아볼 법칙은 부사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이다거든요. 첫 번째로 그것은 가격이 싸는 영어로 뭘까요? 가격이 싼 이란 뜻의 형용사를 쓰셔야 되는데 그것은 가격이 싸는 영어로 it is cheap 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가격이 매우 싸라고 할 때는 싼 이란 뜻의 형용사 앞에 매우란 뜻의 very 또는 so를 쓰셔야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very를 써볼게요. 따라서 그것은 가격이 매우 싸는 it is very cheap 이에요. 다음으로 그것은 가격이 꽤 싸는 영어로 뭘까요? 싼 이란 뜻의 형용사 앞에 꽤라는 뜻의 부사를 쓰셔야 되는데 꽤는 quite라는 게 있고 pretty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pretty라고 하면 예쁜이란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pretty라는 단어가 형용사 앞에 오면 주로 꽤라는 뜻이 돼요. 따라서 it is pretty cheap 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가격이 꽤 싸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하나씩 읽어볼게요. It is cheap. It is very cheap. It is pretty cheap. 다음으로 알아볼 법칙은 부사 플러스 부사는 부사다 이거든요. 앞서 본 것처럼 부사가 형용사 앞에도 오지만 부사가 부사 앞에도 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빠르게 걸어인데 지금 빠르게 걷는다는 말이 아니라 평소 일반적으로 빠르게 걷는다라는 뜻으로 저는 썼어요. 영어는 주어 동사를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나는 걸어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평소 때 일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주어가 I인 경우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죠. 따라서 걷다가 영어로 walk이기 때문에 I walk라고 하면 나는 평소 때 걸어라는 뜻인데 그 뒤에 빠르게 라는 뜻의 부사 fast를 써서 문장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따라서 I walk fast 라고 말하면 나는 빠르게 걸어라는 뜻이 돼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걷다 라는 뜻의 walk라는 단어를 발음하실 때는 L 발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fast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형용사로 쓰일 때는 빠른 이란 뜻이고 부사로 쓰일 때는 빠르게 란 뜻이에요. 다음으로 나는 매우 빠르게 걸어는 영어로 뭘까요? 나는 빠르게 걸어가 I walk fast 였잖아요. 그러면 매우 빠르게 라는 말을 할 때는 fast 라는 부사 앞에 매우라는 뜻의 very를 써주시면 돼요. 따라서 I walk very fast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매우 빠르게 걸어 라는 뜻이 돼요. 이것도 평소 때 일반적으로 빠르게 걷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빠르게 걷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나는 너무 빠르게 걸어는 영어로 뭘까요? 나는 걸어가 영어로 I walk죠. 그런데 너무 빠르게 해서 너무는 영어로 to예요. to는 부정적인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따라서 I walk too fast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무 빠르게 걸어 라는 뜻이 돼요. 너무 빠르게 걸어서 안 좋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하나씩 읽어볼게요. I walk fast. I walk very fast. I walk too fast. 다음으로 알아볼 법칙은 부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는 명사다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사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형용사 플러스 명사는 명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것은 자동차야는 영어로 뭐죠? 그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it is 명사를 쓰셔야 되죠. 따라서 자동차가 한 대이기 때문에 a car 이라는 것을 써주셔야 돼요. 따라서 it is a car 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한 대의 자동차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은 좋은 차야 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한 대의 좋은 차야 라는 말이죠. 그러면 차라는 명사 앞에 좋은이란 뜻의 형용사를 써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it is a good car 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좋은 차야 라는 뜻이 돼요. 여기에서 a good car 이 하나의 명사예요. 다음으로 그것은 매우 좋은 차야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It is a good car 에서 good 이라는 형용사 앞에 매우라는 뜻의 부사를 써주시면 되거든요. 한 대의 매우 좋은 자동차가 영어로 a very good car 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좋은 자동차야는 영어로 it is a very good car 이에요. 이것도 하나씩 읽어볼게요. It is a car. It is a good car. It is a very good car. 다음으로 알아볼 법칙은 명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명사다 이거든요. 앞서 완벽한 문장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부가적 설명 또는 추가적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명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명사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그 전화기는 나의 것이다는 영어로 뭘까요? 그 전화기는 특정한 전화기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the를 써주셔야 돼요. 따라서 the phone이 그 전화기란 뜻이고 the phone은 그것이란 뜻의 it와 같기 때문에 비동사 is와 함께 써요. 따라서 the phone is 명사라고 말하면 그 전화기는 명사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the phone is 다음에 나의 것이란 뜻의 명사를 써주셔야 되는데 나의 것 또는 내 거가 영어로 뭐냐면 mine 이에요. 따라서 the phone is mine 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전화기는 나의 것이야 또는 그 전화기는 내 거야 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책상 위에 있는 그 전화기는 나의 것이야 또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전화기 the phone 다음에 책상 위에 있는 이라는 표현을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써주셔야 돼요. 책상 위에 또는 책상 위에 있는이 영어로 on the desk 이기 때문에 the phone on the desk 라고 하시면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책상 위에 있는 그 전화기라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이다 라는 뜻의 is를 쓰고 나의 것이라는 뜻의 mine을 써서 문장을 만드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the phone on the desk is mine 이라고 말씀하시면 책상 위에 있는 그 전화기는 나의 것이야 또는 책상 위에 있는 그 전화기는 내 거야 라는 말이 돼요. 다음으로 거실에 있는 그 전화기는 내 거야는 영어로 뭘까요? 그 전화기가 the phone인데 거실에 있는 그 전화기라고 할 때는 거실에 또는 거실에 있는 이란 뜻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 표현 in the living room을 써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the phone in the living room은 거실에 있는 그 전화기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실에 있는 그 전화기는 나의 것이야 또는 거실에 있는 그 전화기는 내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the phone in the living room is mine 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씩 읽어볼게요. The phone is mine. The phone on the desk is mine. The phone in the living room is mine. 다음으로 알아볼 법칙은 명사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오면 명사이고 뭐뭐 할 명사라고 해석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먼저 나는 돈이 있어 또는 나는 돈을 가지고 있어는 영어로 뭘까요?
I have 명사는 나는 명사가 있어 또는 나는 명사를 가지고 있어 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I have 다음에 돈이란 뜻의 명사 money를 써주시면 문장이 되거든요. 따라서 I have money는 나는 돈이 있어 또는 나는 돈을 가지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차를 살 돈이 있어 라고 어떤 돈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할 때 돈이라는 명사 다음에 to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차를 살 돈이기 때문에 money 다음에 to를 쓰신 후 차를 사다라는 뜻의 동사를 쓰시면 돼요. 차를 사다가 영어로 buy a car 이기 때문에 to buy a car를 money라는 명사 다음에 쓰시면 차를 살이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money to buy a car 이라고 말씀하시면 차를 살 돈이라는 하나의 명사가 되거든요. 따라서 I have money to buy a car 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차를 살 돈이 있어 또는 나는 차를 살 돈을 가지고 있어 라는 말이 돼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확장시켜 볼게요. 나는 새로운 차를 살 돈이 있어는 영어로 뭘까요? 일단 나는 돈을 가지고 있어는 I have money죠. 그런데 새로운 차를 살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주셔야 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사다가 영어로 buy a car인데 새로운 차를 사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car이라는 명사 앞에 새로운이라는 뜻의 형용사를 써주시면 돼요. A new car이 새로운 차 한 대를 말하죠. 따라서 buy a new car은 새로운 차를 사다라는 뜻이고 buy a new car 앞에 to를 써서 to buy a new car 이라는 표현을 만들어서 그것을 명사 뒤에 쓰시면 새로운 차를 살이라는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money to buy a new car은 새로운 차를 살 돈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I have 다음에 money to buy a new car를 쓰시면 나는 새로운 차를 살 돈이 있어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I have money to buy a new car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씩 읽어볼게요. I have money. I have money to buy a car. I have money to buy a new car. 다음으로 알아볼 확장 법칙 something to 동사 원형은 동사할 무언가 또는 동사할 것이라고 해석된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something도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확장 법칙과 똑같은 구조이거든요. 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는 영어로 I have something 이고 나는 너에게 말할 것이 있어. 나는 너에게 말해줄 것이 있어. 나는 너에게 말해줄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라는 말을 하실 때는 I have something 다음에 너에게 말할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거든요. 너에게 말하다 또는 너에게 말해주다가 영어로 tell you 예요. 그렇기 때문에 to tell you 라는 표현을 명사 뒤에 쓰시면은 너에게 말할 또는 너에게 말해줄 이란 뜻이 돼요. to tell you를 something 뒤에 써서 something to tell you 라고 말하면 직역했을 때 너에게 말해줄 무언가 라는 뜻이 되고 의역해서 너에게 말할 것 또는 너에게 말해줄 것 이라는 말이 돼요. 이것을 I have 다음에 써서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에게 말할 것이 있어 또는 나는 너에게 말해줄 것이 있어 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구조를 생각하지 마시고 통째로 외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으로 나는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는 영어로 뭘까요? 너에게 묻다가 영어로 ask you 또는 ask you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o ask you를 명사 뒤에 쓰면 너에게 물어볼 이라는 뜻이 돼요. 이것을 something 이라는 명사와 함께 써서 something to ask you 라고 말씀하시면 직역했을 때 너에게 물어볼 무언가 라는 뜻이고 의역했을 때 너에게 물어볼 것 이란 뜻이거든요. 따라서 나는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는 영어로 I have something to ask you 예요. 이 문장도 I have something to tell you와 함께 같이 외워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도 하나씩 읽어볼게요. I have something.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I have something to ask you. 다음으로 알아볼 법칙은 something 플러스 형용사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용사는 명사 앞에 주로 오는데 특정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기도 하거든요.
형용사가 명사 뒤에 오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something 이라는 단어 다음에 오는 거예요. something 이라는 명사는 형용사를 앞에 쓰지 않고 뒤에다가 써요. 따라서 something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한 무언가 또는 형용사 한 것이라고 해석이 주로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는 영어로 뭐였죠? I have something 이었죠? 그러면 나는 흥미로운 것이 있어 또는 나는 흥미로운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는 영어로 뭘까요? 무언가가 영어로 something 이죠. 그런데 흥미로운이 영어로 interesting 이거든요. 따라서 something interesting 이라고 말씀하시면 흥미로운 무언가라는 뜻인데 의역하면 흥미로운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흥미로운 것이 있어 또는 나는 흥미로운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는 영어로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이에요. 다음으로 한 번 더 확장을 해볼게요. 나는 너에게 말할 흥미로운 것이 있어는 영어로 뭘까요? 사실 이 문장은 구조가 꽤 복잡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흥미로운 것이라는 뜻의 something interesting도 써야 되고 너에게 말할 또는 너에게 말해줄 이라는 뜻의 to tell you도 함께 써야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에게 말할 것 또는 너에게 말할 무언가는 영어로 something to tell you 였죠. 그런데 너에게 말할 흥미로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to tell you 보다 흥미로운 이라는 형용사 interesting을 먼저 쓰셔야 돼요. 따라서 something interesting은 흥미로운 것 또는 흥미로운 무언가라는 뜻인데 그 뒤에 to tell you를 써서 something interesting to tell you 라고 말씀하시면 너에게 말할 흥미로운 것 또는 너에게 말할 무언가라는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앞서 배워본 명사 플러스 to 동사 원형과 something 형용사를 합쳐놓은 문장이죠. 따라서 나는 너에게 말할 흥미로운 것이 있어는 영어로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tell you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도 하나씩 읽어볼게요. I have something.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tell you. 이렇게 해서 10개의 확장 패턴으로 문장을 더 길고 디테일하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법칙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응용하실 수 있으시면 정말 다양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